네. 오늘 이제 법원이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의 서울지국장이 대통령을 명예를 훼손하는 칼럼을 썼다는 것 때문에 재판이 진행됐는데, 일단 대통령 박근혜는 공직자로서 그 언론의 검증의 대상이 되지만 자연인 박근혜를 명예훼손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손수호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일단은 무죄가 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2014년 8월에 그런 그 기사를 썼고요. 그리고 또 네. 3일 후에 이제 그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가지고 네. 1심 재판이 이제 이루어졌죠. 그런데 네. 이제 그 검찰은 이제 그 유죄다라고 하면서 1년 6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지만 이번에 그 1심 판결에서는 무죄로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사실 이번 재판의 경우에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어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느냐, 유죄냐, 무죄냐 그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 법조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이제 이제 형사처벌을 한다라는 그런 그 규정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박 대통령하고 정윤회 씨 사이에서의 그런 이야기를 그런 사실처럼 느껴지게 했다라는 점에서는 인정을 법원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정윤회 씨의 이혼이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대통령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그 뉘앙스를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 당시의 그 내용 자체를 보자면은 네,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산케이 신문 인터넷판에만 실린 칼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어로 쓰여진 것이고요. 이런 겁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남성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가토 지국장의 칼럼 내용입니다. 좀 자세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는 대통령의 모체인 새누리당의 전 측근으로 이 사람이 정윤회 씨를 말하는 거죠. 당신은 부인이 있는 남자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유부남인 사람, 정윤회라는 사람과 어떤 관계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오늘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의 소문을 사실처럼 느껴지게 칼럼을 썼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법원이 일단은 인정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또 다시 그 다음 그 장면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또한 정윤회 씨의 이혼도 대통령 때문인 것을 암시했다는 점도 있었고요. 네. 또한 그 정윤회 씨가 이혼에 앞서서 네. 아내에게 결혼 동안 이제 듣고 보았던 것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 점도 사실은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의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그 취지로 또 이제 그 칼럼을 썼습니다. 이 부분도 법원에서 인정이 되었고요. 네. 또한 또 다음으로는 이 칼럼의 제목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제목 자체가 대통령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목부터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네. 정론지에서 이런 제목 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 자, 이게 일본에서 여기 있죠. 네. 자, 4월 16일 저 여객선 침몰한 당일에 행방불명됐다. 누구를 만나고 있었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그렇죠. 예, 제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자극적이었는데요. 네. 법원에서 이러한 그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해당 기소된 그런 그 조문 자체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즉 대통령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어야 되는데요. 네.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고요. 네. 비록 전 지국장이 가토 전 지국장이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 어느 정도의 그런 사실을 이제 알았다 하더라도 네. 자, 지금 가토 지국장 이 시각 현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무죄는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법원에서는 아주 문제가 많은 칼럼을 썼지만 비방의 목적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유죄를 내릴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상황입니다. 네, 가토 지국장, 검찰이 날 기소했는데 그거는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봤다. 그러니 나에게 내려진 무죄는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요. 네. 검찰은 이제 그 판결문을 다 본 다음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네. 만약에 항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일단 그 기소 자체가 굉장히 무리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네. 자, 지금 오늘 2시부터 판결이 이어졌는데, 자, 판사가 판결문을 1시간 이상 계속 읽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법조항을 보면은 판결을 선고할 때는 이제 주문을 읽고 그 네.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중요한 네.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다 이유까지 다 낭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네. 그 규칙에,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판결을 선고할 때 판사가,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해서 훈계도 할 수 있습니다. 훈계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선고되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냥 자세하게 중요한 사건이고 또한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규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긴 시간을 할애해서 판결문을 결국 판결로 선고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재판장이 판결문을 1시간 이상 쭉 읽으니까 가토지국장이 법정에 이제 서 있다가 좀 앉아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래요. 네네. 근데 판사가 아닙니다. 계속 서서 들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네. 원래 그런 건 흔히 좀 있는 일인가요? 사실은 제가 하는 판결 중에 이제 1시간 동안 서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1시간 네. 동안 낭독한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형사재판 경우에는 이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1시간이라 하더라도, 물론 다리가 아프거나 어떤 건강이 안 좋으면 앉아서 하는 것도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상황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이런 건 어떻습니까? 대통령 박근혜와 자연인 박근혜를 나눠서 법원은 판단을 했네요. 네, 굉장히 정확한 판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대통령에 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공적인 인물이 아닌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칼럼을 써서 언론에 즉 정보통신망이죠 인터넷상에 올렸다고 한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돼서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자연인이 아니라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얘기였고 또한 굉장히 어떠한 언론 자유를 이런 공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좀 폭넓게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결국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가토지국장의 차량인 것 같은데 과거 모습입니다만 보수단체가 이제 계란을 던지면서 가토지국장에 대해서 항의 표시하는 저 장면입니다. 자, 칼럼을 써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무죄가 난 거겠지요. 자, 비방 목적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랬는데 자,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봤다는 게 가토의 지국장의 주장입니다. 조수진 차장. 네. 검찰도 지금 법원과 같은 판단은 내리지 않았잖아요. 네, 검찰에서는 기소를 했죠. 그러니까 네.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해서 기소를 했을 것인데요. 바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가토 지국장 지금 계속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 칼럼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세월호 참사 당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정윤회 씨와는 긴밀한 남녀 관계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공인이기 때문에 이 공인에 대한 어떤 그 명예훼손은 좀 더 엄정하게 봐야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언론이라든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비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의혹 제기는 감내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법원 판결의 저는 취지라고 봅니다. 네. 다만 기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조금 잘못됐다. 왜냐하면 외교부 차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에 있는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거는 그 정정보도라든지 아니면은 반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 해외 언론 기자를 기소함으로써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외국 언론을 상대로 기소했다. 마치 언론을 탄압하는 듯한 모양새만 비춰지게 됐다는 게 대단히 좀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청와대라든지 또 검찰이라든지 민정수석실과 검찰에서는 이 정도 사안은 협의를 하는데요. 네. 정무적 판단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요, 왜 검찰 수사만 하고 기소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네. 검찰이 수사를 해서 뭔가를 밝혀냈어요. 네. 그러면은 믿겠습니까? 네. 기소해서 저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져야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법률상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에 안 만져서 죄가 안 된다는 거지. 사실 네. 내용은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네. 청와대가 원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기소를 해야지 네. 재판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내용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에 네. 이 과정까지 왔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거기에 짧게 보태자면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판결문을 봐야겠습니다만 네. 이제 그 지국장이 썼던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네. 따라서 그 점을 이제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렇다더라도 그 검찰이 기소한 그 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혹이 사실인 거 아니야?라는 그애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작년 여름에 시작됐던 이 칼럼 문제가 이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검찰이 이제 항소를 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건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마치 남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썼던 사케이 신문의 칼럼은 사실이 아닌 것이 분명히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는 것 법원이 판시했습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비방하겠다는 목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법률 조항에 대한 저촉 여부 때문에 무죄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가토 지국장은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